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우리 감정평가사 경제 기본 강의 시작할 건데, 올해는 아마 교재를 좀 바꿨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열쌤 책이 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듣기에 좀 잘 되어 있어서 구성이, 그동안은 아마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크게 이제 범위가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또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발췌해서 보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문제의 경향이 이 정열쌤 책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보여져서 교재를 일단 기본 강의 때는 정열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CPA 시장에서도 모든 학원이 다 이 책을 기본서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책 쓴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뭐 저도 제 객관식 책으로 강의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 선생님들이 이 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미시, 거시까지 합치면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나중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을 좀 줄여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시간은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개관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미시경작 전반적인 개관을 하고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일단은 경작 처음 들으시니까 이제 어떤 과목을 준비하든 우리 수험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잘 내용을 이해하고 잘 정리한 다음에 일단 외우셔야 돼요. 요즘 첫 번째 기본 강의는 여기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제학이 사실은 여러분들 1차 과목 중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좀 혼자 이해하기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래도 혼자 책을 읽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굉장히 수식과 그래프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일단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 지금 이번에는 정열쌤 경제학 연습책을 기본서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아마 계속해서 1차 과목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2차 과목도 좀 하고 이러다가 아마 찬바람 불면 또 문제풀이 시작하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지금 기본 강의 때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내가 예전에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 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되면 그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책으로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일단 최대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주로 예습 용도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다음 시간 범위를 말씀드리면 미리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니까 일단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학 지금 선생님 책도 굉장히 두껍고 경제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시험은 또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거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드린 교재가 여러분들 거기 감정평가사 시험 직전이라는 교재예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늘 1차 시험 여러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냐면, 내년에 아마 4월 초쯤, 아직 안 나왔죠? 4월 초쯤 될 것 같은데 3월 말이나 그때 1차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지식을 가져가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 당일날 또는 전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1차 시험에서 어차피 1차 시험 끝나면 경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그러면 이 경제학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많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것인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가져가야지. 그죠?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드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미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시험 직전이라는 교재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따로 정리를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뭐 추가로 난 이것도 좀 적어두고 싶다 하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내용 좀 적어두는 경우도 있을지라도 일단 정리는 이 책으로 하시고 이게 이미 여러분들 뭐 몇 해에 걸쳐서 선배들에게 많은 검증이 이루어진 책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시험 일주일 전 또는 시험 하루 전에 다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시험 직전이라는 책에 다 정리가 돼 있고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다 외운 경우에 뭐 일단 시험 당일날 좀 일찍 도착하겠지. 여러분들이 뭐 버스나 택시 타고 갈 거 아니야. 가는 중에 이래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시험 전에 강의실에서 한번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바로 직전에 본 게 제일 클리어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시험장 가서 아마 5개 지문이 다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야. 아마 한 3개 정도 걸러지고 뭐 2번, 3번이나 3번, 4번 중에 애매한 거죠. 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방금 직전에 여러분들이 방금 본 내용은 완전히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뭐 강의를 들으면 다 내용이 일단 이해가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이번엔 경제학 연습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교재를 정했으니까 주교재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한번 편안하게 읽어오시면 되고 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읽어오고 내가 이해가 되는 만큼만 이해가 안 되면 잘 체크해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예습을 통해서 한번 읽어오고 강의를 통해서 일단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시험 직전에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중요한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고 40문제가 주어지는데 40분 줍니다. 40분.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져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답이 보이거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던 내용이어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지. 내가 지금 기본 강의 때 이해한 내용, 뭐 그래프나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다 하나하나 다 펼쳐놓고 시험장 가서 40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또 복습하고 하면 실력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수로 돼 있어요. 언젠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간. 나중에 몰아서 외우든 시험 전 한 달 전에 외우든 어차피 외우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건데 그걸 굳이 나중에 외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뇌라는 것이 어차피 어떤 걸 습득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속기간, 우리가 기억의 지속기간을 가장 오래도록 가져가는 방법은 방금 공부한 걸 바로 복습하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시험 직전이라는 교재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사실은 하루 진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요건 그때그때 매번 강의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그날 저녁에 외우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때 공부하고 복습하고 외우는 게 아마 지속기간도 가장 길 거고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도 제일 짧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 시험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는 걸 일단 추천해 드려요.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걸 잘 지키는 수험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종합반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정이 빡세죠.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다 오전 오후 강의 듣고 또 복습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또 몇 달을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쉬운 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 최소한도로 이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따라오면 나중에 굉장히 경제학 공부를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걸 회피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경제학이 이해가 어려운 과목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아마 경제학하고 회계학 정도가 강의가 좀 필요한 과목일 거예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 혼자 공부하기 매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일 건데 이해가 너무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는 데만 주력하다 보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복습할 때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어차피 기본 강의 듣고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한 11월이나 내년 1월쯤에 이제 문제풀이 좀 들어가 봐야지 하고 경제학 책을 덮어뒀다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첫 번째 경제학이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 내용과 문제풀이의 갭이 굉장히 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법학 과목이나 기본 암기 과목들은 기본 강의 듣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기출문제나 문제를 보면 한 60, 70%가 다 풀립니다. 어느 정도. 물론 나머지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뭐 틀리거나 안 풀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은 여러분들 다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고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딱 봤는데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를 수 있고 첫 번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존에 이해했던 걸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안 풀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뭐 한 11월에 문제풀이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이러면 어느 정도 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1월이나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문제풀이 좀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기본 강의 때 이해했던 게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문제는 아예 접근이 안 되고.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왜냐면 시험은 코앞인데 경제학 양은 엄청 많지 문제는 아예 접근이 안 되지. 그럼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경제학 대충 찍거나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 뭐 내년에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경제학 공부할 때는 잘 정리된 내용을 반드시 외워라. 왜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똑같은 상황에 이제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 이제 덮어뒀다가 1월이나 11월에 객관식 문제 풀어봐야지 하고 딱 풀으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접근이 안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 간격을 좁혀야 돼요. 이론과 문풀 간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보고 문제가 아예 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외웠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나 시험에 나오는 공식 같은 걸 외웠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고 그걸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처음 생각할 때야 내가 욕심이 있겠지. 내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다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차 과목만 하더라도 과목이 5과목인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경제학하고 회계학도 양이 엄청 많고 이걸 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부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일단 우리가 이 정도 스펙트럼 좀 커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음 시간에 나갈 범위를 미리 좀 읽어오는 거. 정면 선생님 경제학 책이 굉장히 일단 처음 읽는 독자들이 그냥 쭉쭉 따라서 읽기 쉽게 돼 있어요. 그나마 물론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 그래도 경제학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미리 예습을 좀 해와라. 그러면
강의 들을 때 일단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들릴 거고, 두 번째 이제 예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우리 감정평가 사실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예습을 하는데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의 가능성이 매우 커.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필터링을 해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나오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영역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좀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강약, 중간약 조절이 되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가 한 7, 8시간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데 그 시간 내내 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좀 중간에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약 조절하면 돼. 내가 읽었는데 다 이해한 내용을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냥 편하게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예습을 해올 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으면 좀 초집중해서 좀 듣고, 안 되면 나중에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예습을 하고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여기, 그죠? 여기 시험 직전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복습할 때 이걸 반드시 외워라, 그죠? 외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외우는 시기는 언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랬냐면 강의를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인데 우리 이 경제학의 문제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풀이의 간극이 매우 커요. 너무 커.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풀어보려고 하면 대부분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여기 정렬 선생님 책 뒤에 보면 문제가 좀 들어있어요. 문제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5월, 6월 지금 이 똑같은 책으로 그리고 여기 정렬 선생님 책으로, 그리고 여기 CPA 시험 직전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CPA 출제에 맞게끔 나온 책이고, 이 책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게끔 제가 편제를 해드린 건데, 그걸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뒤에 정렬 선생님 책 뒤에 있는 책은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기출 핵심 문제가 보면 그냥 단순히 최신 문제 위주로 넣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감정평가사 시험만을 우리가 위해서 출간된 책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 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풀어보기에는 그렇게 뭐 나쁜 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내가 다 풀어봐야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찍 지칠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2페이지를 보세요. 42페이지. 우리 경제학 연습 42페이지를 봐봐. 그러면 한 파트가 끝나면 뒤에 문제가 지금 수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다 풀어봐야지 그러면 아마 지칠 거야. 지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밤새서 예습하고 복습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풀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일단 비추고 일단 홀수나 짝수를 정해서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일단 나는 홀수 문제만 풀어보겠다, 짝수 문제만 풀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편하게 나중에 내가 직접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강의 듣고 나중에 문제풀이하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그걸 지금 좀 미리 좀 완충해 두겠다라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다 풀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홀수 또는 짝수만 푼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데 이따가 좀 나열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1년 동안 쏟아져 나온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지금 일단 CPA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국회 8급이 어려워요. CPA 문제가 40문제 오지선다고, 국회 8급 문제가 25문제 오지선다고, 그 다음은 이제 어려운 시험이 간평 시험이에요. 여기 40문제 오지선다고, 그 아래로 뭐 보험계리사 시험,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 이런 시험이 있고, 여기에 40문제 사지선다고, 노무사가
25문제 오지선다고. 그리고 이 아래로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서울시는 지금 통폐합이 돼가지고 지방직하고 예전에는 따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이 있어요. 이 문제 여기 20문제 다 사지선다인데 지금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난이도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한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야. 수준이. 어떻게 보면 CPA 국회직 문제 빼고는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우리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시험하고 입법고시가 제일 어려웠고, CPA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어요, 경제학이. 근데 요즘엔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로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강의하시는 예전 감정평가사 분들 있잖아.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가 공부할 때 경제학 진짜 어려웠다고. 그죠? 경제학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가 지금 CPA 시장에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공인 회계사인지 공인 경제사인지 잘 모르겠다. 경제학 시험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감정평가사인지 지금 경제평가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는데 요즘 그 정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할만하단 말이에요. 할만한데 일단 요 정도 난이도다. 이걸 왜 지금 제가 보여드렸냐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거기 기출문제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너무 처음에 문제 푸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국가직 9급이나 공무원 시험 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면 조금 그런 문제들이 좀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나중에 레벨업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풀이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하지만 꼭 풀어봐라.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딱 펴면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 여기서 한 문제만 풀어보더라도 일단 문제는 꼭 풀어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스케줄을 망치면서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회계학 수업도 있고 내일 다른 수업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예습복습 망치면서까지 풀어보라고는 안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 직전에 있는 내용을 외웠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문제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일단 한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요 정도까지를 기본 강의 때 우리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문제를 푸는 걸로, 그죠? 문제를 푸는 걸로 요걸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목표로 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기본 내용 대 문제풀이 비중을 보통 여러분들이 얼마로 가져가냐면 8대 2나 7대 3으로 가져가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보통 우리가 재시생, 또 우리 감정평가사 하신 분도 단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 못하고 또 다시 재수하고 삼수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특히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 비중과 문제풀이 비중을 거꾸로 가져가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경제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 45점 나왔어요. CPA 시험 같은 경우. 그럼 CPA 시험이 최근에 얼마나 어렵냐면 2021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풀어보다가 좌절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문제들 풀어보다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9.75였어요. 제가 한 문제 2직 해가지고 간신히 40점 넘었는데 합격생 평균이 한 50점. 엄청 어렵지? 우리 시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수험생들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기본 강의 몇 번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시험장 갔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 80점, 85점 맞아야 되는데 60점밖에 안 나왔다. 자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이런 상담을 하는 수험생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얼마나 풀어보고 들어갔냐, 문제풀이를 몇 번 정도 하고 들어갔냐 그러면 자기가 보는 문제집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두세 번 풀고 또 어려운 건 안 풀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학생이 맞은 점수가 본인 점수가 맞다고 얘기하면 다들 황당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경제학에 투자한 시간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60점이 내 점수라는 게 이게 맞다고 하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 중에는 우리 예전에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준비했는데 3년 동안 기본 강의를 다 다시 들었어. 그래서 한 이 학생 기본 내용 들은 것만 하면 10회도 돼. 자기가 써머리한 것도 막 하고 10회도 넘을 거야. 그런데 점수가 60점이 안 넘어요. 60점, 65점밖에 안 돼. 그 쉬운 시험을.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경제학만큼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여기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 2대 8이나 3대 7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돼.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시험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만 됐다 푼다고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겠죠. 응용도 안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지금 이 앞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 공부 시간에 뭐 한 500시간 또는 1000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전체 시간에서 여러분들 앞에 한 20%나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이렇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일단 여러분들도 기본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강의를 들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내용은 다 해결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2달 동안 한 2달 반, 3달 동안 여러분들이 다 해결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다 들었다.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 암기가 아직 안 돼 있더라도 곧바로 일단은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면 발췌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멸 경제학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리고 계속 틀린 문제는 또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다시 맞는 문장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경제학은 일찍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냐면 여기 감정평가사 10년간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소화를.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1년 동안 나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객관식 문제 풀이에요. 1년 동안. 그지? 1년 동안. 그럼 이게 한 10년치 합치면 이게 문제수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여러분들 다 풀어볼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냐면 여기 AB급 우리 간평 AB급 타시험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여기다가 한 AB급 예상 문제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충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갑자기 AB급이란 말이 나오잖아. 여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자료를 나눠드릴 건데 아직 2022년 기출문제 포함된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함께하는 경제학 100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마 간단하게 여러분들 인증하면 정해온 될 건데 거기 가면 자료가 있어요. 작년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떤 자료냐면 10년치 기출문제를 다 제가 분석해 봤어요.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10년치 기출문제 400문제겠죠. 여기 400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정변 선생님 경제학 연습책을 기준으로 제가 잡은 출제 포인트로 얘기하면 여기 한 400개가 넘어요. 출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출제 포인트가 400개 이상이야. 거의 한 500개, 600개 될 수도 있어. 굉장히 많아, 경제학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게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출제된 게. 그죠? 출제된 게. 그럼 나머지가 출제 안 된 게 D급이야. 출제 안 된 게 D급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시험에 4번 이상 출제된 걸 제가 A급 출제 포인트로 잡았어요. 이 A급에는 뭐 13문제, 16문제 나온 출제 포인트들도 있어.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왔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걸 A급, 4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 A급, 2번 또는 3번 나왔다 그러면 B급, B급, 그리고 한 번 출제된 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났어, 10년 동안. 한 번 출제된 걸 C급,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 시험 직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라벨이 있을 거예요, 라벨이. 보시면 옆에 보면 맨 위에 빨간색 라벨로 된 게 A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B급, 녹색으로 된 게 C급,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된 게 D급인데 그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야. 여기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우리 시험에 2번 이상 나온 거 있지. 빈출되는 거. 여기 A급, B급. A급, B급. 여기서 거의 한 88%가 출제가 됐어, 지금까지. 요게 한 80개 정도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경제학 전체 분량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요 양이. 여기 A급, B급에 해당하는 양이 한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은 거의 한 85, 90% 정도가 출제가 된다. 여기서 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그죠? 농담으로 우리가 1차 시험 수석은 60점이라고 얘기해요. 문 닫고 들어간 수험생이 수석이다. 왜냐면 그 시간에 남들이 막 이렇게 1차 시험 막 90점 맞을 때 자기는 2차 시험 공부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맞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60점 맞기도 많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 시험은 한 이렇고 CPA 시험도 비슷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이게 한 130개 되는데 거기서 한 95%가 나와. 공무원 시험은 우리 시험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C급 정도까지 해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공부량이. 그래서 우리 지금 요 굉장히 두꺼운 책, 경제학 연습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D급 주제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기를 좀 집중해서 하잖아요. 여기를 집중해서. 여기 A급, B급을 집중해서 하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1000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1000시간. 1000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그 1000시간 중에 내가 만약에 250시간을 쓰겠다. 처음에 4분의 1을.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막 앞에 수요와 공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이렇게 다. 앞에서부터.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250시간 공부하면 한 미시경제학 한 절반쯤 끝낼 수 있겠지? 그죠? 요만큼 시간 투자해서. 그러고 시험 보면 몇 점 맞겠어요? 전체 25%만 공부했으니까 25점 중에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맞겠지. 23점 맞을 수도 있고 20점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전체 공부 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00시간을 경제학 공부 시간에 쓰겠다 그러면 250시간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 점수 맞을 거 아니야. 앞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여러분들 앞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그죠? A급과 B급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자, 차라리. 그러니까 전체 공부 시간 중에 어차피 앞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A급, B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고 시험을 보면 어쨌든 다 커버가 된 거잖아, A급, B급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88%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만점이 88점이면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나오겠지. 80점 맞을 수도 있고 60점 맞을 수도 있겠죠. 공부한 만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실 때도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요게 우리 시험 직전하고 싱크를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봐서 내가 이게 우리 시험에서 A급인지 B급인지 D급이다 그러면
그냥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D급이야. 일단 버려. 일단 버리고 나중에 내가 AB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제가 이걸 다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내가 여기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면 합격하겠지 나중에. 여기서 안정적인 점수 나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D급도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다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일단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개정을 할 거예요. 개정을 올해 할 건데 여기 매년 책을 내드렸었는데 감정평가사 객관식 경제학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 요 교재로 나오는데 이 책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10년간 기출문제 그리고 여기 이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AB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수록해뒀어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문제풀이 때는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으로 문제풀이 때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강의 커리큘럼이 종합반 뭐 연간 종합반도 있고 그냥 종합반도 있으실 텐데 여기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요거 기본 강의 때 진행할 거고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앞에 문제풀이 때는 여기 10년간 기출문제 풀 거고 문제풀이 때 요거 풀 거고 그 다음이 아마 핵심 강의인가 그럴 거예요. 요때 여기 다시형 기출문제 풀 겁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나눠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면 돼. 대부분 문제풀이 많이 듣는데 경제 같은 경우 왜냐면 무조건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내가 기본 강의 듣고 혼자 문제집을 사서 풀어봤는데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리고 안 풀리는 것도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럼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풀어보고 틀린 문제 다 보고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경제학의 경우에 문제풀이를 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명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봤는데 아예 접근이 안 돼. 이게 뭔 문제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다음에 아마 마무리 강의가 예정돼 있을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이 시험 직전 교재하고 제가 하자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진도별 모강이 아마 4회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 요게 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아까 한 13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회면은 아마 20문제짜리 4회로 아마 하프 모의고사로 제가 매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한 80문제 정도 되잖아. 아까 여러분들 AB급 주제가 한 80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매년 AB급에서만 한 80개 정도 출제 포인트 예상 문제로 요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객관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여기입니다. 시험 전 한 달이에요. 사실은 이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늘 첫 시간에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지? 라는 체크를 늘 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내년에 시험장에 가서 객관식 시험으로 된 오지선다 40문제를 풀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새길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막 갑자기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막 파고 있어. 막 자기가 이걸.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 이게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 그럼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될까? 공부 범위를. 그것도 내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여기 시험 당일날 내가 뭘 가져가야 될까?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5과목을 막 이제 기본 강의도 듣고 문제풀이도 하는 이유는
시험 한 달 전에 최대한 많이 돌리려고,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험 한 달 전에 최대한 많이 보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가 안 나오는 내용인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주 틀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한 5번 풀었는데 한 5번 맞았다 그러면 시험장 당일에도 그 문제는 맞는 문제지. 다시 풀어볼 필요가 없지.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번 풀어봤는데 한 2번 틀렸다 그러면 그건 시험장에서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겠지. 그거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에 가장 빠른 속도로 5과목을 회독수를 많이, 왜냐면 왜 가장 빠른 속도로 돌려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고 들어가고 제일 클리어한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양을 계속 줄이고 정리해가지고 여기 시험 한 달 동안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가서 제일 클리어한 상태로 시험 당일날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 한 달 전에는 뭐 학원 스케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비워두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오로지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뭐 한 8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을 계속 무한 회독한다. 여기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면 안 돼요. 이때는 물론 뭐 과목마다 뭐 복과목이나 이런 거 뭐 개정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거의 그런 게 없고, 여러분들이 이때는 뭔가 간혹 이런 수업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막 흔들리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막 교재를 바꾼다든가, 그죠? 갑자기 막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들 모아다가 막 풀어본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를 믿고, 그동안 공부해온 자기를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교재로 정리한 내용으로 계속 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수험생들이 불안하겠지. 저 시기가. 여러분들 저 내년에 한 달 전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만들어 둬야 된단 말이야. 내가 적어도 경제학을 한 3, 4일에는 일회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한 3, 4일 동안 경제학 보고 또 한 3일 동안 회계학 보고 이렇게 점점 돌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루에 경제학 다 보고 하루에 회계학 다 보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한 달 동안 부한 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달 동안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점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정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면 크게 경제학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외우라는 걸 안 외우고 여러분들이 범위를 또 막 넓힌다거나 문제 이렇게 많이 풀어보라 그랬는데 문제 많이 안 풀어보고 그러면 시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일찍 시작하는 거야.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 치고는 지금 뭐 7월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1차를 지금 시작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쨌든 내년 1차 시험에 거의 100% 확률로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7월에 1차를 한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이 7, 8, 9월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중에 내가 정말 자신감이 붙고 좀 안정적이면 여러분들도 9월, 10월에 좀 외도를 할 수도 있지. 2차 시험 조금 미리 볼 수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좀 불안하면 계속 1차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좀 1차 시험을 일찍 시작하는 거니까 그만큼 좀 열심히 잘 준비를 해둬야 되겠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 레인지를, 난이도 레인지를 정해드리긴 했는데, 우리 감정평가 시험도 보면 한 10년간 놓고 보면 이 도깨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제 올해도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작년에도 물어봤는 수험생들, 선생님 올해는 경제학이 어렵게 나올까요? 회계학이 어렵게 나올까요? 회계학 선생님한테도 가서 물어봤대. 나한테도 물어보고. 그건 출제 위원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그래 왔어. 감정평가 시험이 어떤 해에는 막 경제학이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막 꽈락자도 속출하게 만들고, 어떤 해에는 회계학에 폭탄 내고, 또 어떤 해는 회계학이랑 경제학이랑 같이 폭탄 나온 해도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작년에 많이 회복이 됐을 거야. 그 단연차 수험생들이 그때 폭탄 맞고,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동차생들이 많이 생겼지. 생동차. 아마 2년 전인가 생동차가 많이 합격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경제학 회계가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단여차생들이 이제 한 달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했다가 이제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생동차가 많이 된 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뭐 완전 폭탄이 나오든 쉽게 나오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100% 확률로 합격할 생각으로, 그럴 각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도 염두에 두고, 쉽게 나왔을 때는 뭐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2차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 구성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시험 직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A급, B급, C급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A, B, C급이. A급은 4번 이상, B급은 2번, 3번, C급은 1번 나온 거니까 그 내용의 출제 포인트를 적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간혹 D급도 있어요. 간혹 D급. D급을 왜 적어드렸냐면, 여기다 넣어드린 D급 중에는 우리 시험엔 안 나왔지만 10년 동안 다른 시험에는 A급, B급인 경우들, 그런 D급들은 넣어드렸고, 전체 흐름상 요건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정도, 그런 D급들은 좀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한 달 동안 확인해야 될 책, 시험 당일날 가져가야 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시험 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마 한 10분 정도 쭉 넘겨보면 되겠지. 다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지? 10분 정도 쭉 넘겨보면 다 외운 거 체크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확인하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지금 이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이 중에 한 절반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라벨을 보시면 라벨 없는 데는 다 문제야. 그러니까 절반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는 어차피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풀어보라고 했고, 우리는 제일 효율적인 이 책으로 준비할 거예요. 이 책으로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남은 내용 중에 대부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절반 정도는 D급이에요. D급. 덜어 내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은 읽어는 보시되 시험장에 가져갈 내용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실강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우리 동영상 듣는 분들이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여러분 쓰시면 돼. 여기 시험 일정 보시고 우리 교재에다가 A급, B급, C급, D급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뭐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동그란 스티커 팔잖아요. 색깔별로 붙여도 되고, 이따가 여러분들 스티커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러면 거기다 스티커 붙여두시면 돼요. 우리 정밀쌤 책에다가. 이게 A급인지 B급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예전에는 그냥 여기 우리 객관식 경제학 연습책에도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책하고 손글씨 노트로 강의를 했어요. 손글씨 노트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칠판 판서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건데, 혹시나 동영상 보는 분들 중에 판서 부담이 내가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은 뭐 추가로 손글씨 강의 노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학원에 선택사항으로 넣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1년 동안 경제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고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앞으로 미시경제학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건데, 거시국제 전에 미시경제학 공부할 건데, 미시경제학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20페이지, 선생님 책에는 2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에 미시경제학의 체계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게 될 미시경제학 전체 내용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일단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경제학 한 시간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미시경제학 전체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런데 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낯선 공원이나 숲을 내가 가보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들 무턱대고 입구부터 그냥 들어가서 막 헤매다가 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감도나 아니면 멀리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요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한 번쯤 보고 가면 좀 부담도 좀 덜하고 리스크도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 아마 한 12회나 15회 정도 할 건데 그 우리가 다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그냥 뭐 이번 시간도 그렇겠지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뭐 판설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리는 대로 그죠? 이해가 되는 만큼만. 어차피 이제 그 파트 가가지고 다 자세히 다룰 내용들인데 미시경제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편의 아주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본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은.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기회비용과 매몰비용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실강이 지금 이 횟수가 이게 종합반이다 보니까 단과가 아니라 조정을 할 수 없어서 매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가 미시 거시까지만 강의를 할 거예요. 미시 거시까지만 강의를 하고 국제경제 파트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국제경제학 파트는 우리 시험도 12개 출제 포인트에서 다 출제됩니다. 12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양으로 얘기하면 전체 공부 양으로 얘기하면 요게 미시고 이게 거시잖아요. 이게 미시고 거시면 공부량으로 이제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배우면 미시경제 한 학기, 거시경제 한 학기 배워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국제무역론 한 학기, 국제금융론 한 학기 배웁니다. 이게 국제경제학이야. 양으로 얘기하면 거의 미거시하고 양이 똑같아. 그죠? 그런데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보면 여기서 한 20에서 한 2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여기서 한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 국제경제학 통틀어서 한 4문제 정도 4문제 우리 시험은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우리 시험은 한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요게 제일 보수적이에요. 우리 시험이. 보수적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CPA 시험도 이랬었어요. 과거에. 이러다가 요즘에는 국제경제학에서 10문제씩 나옵니다. 10문제씩.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과거에는 2문제 나오다가 요즘엔 4, 5문제 나와요. 그만큼 최근에 국제경제학 비중이 높아졌는데 우리 시험은 여전히 높아지지 않았어. 아직은. 근데 이게 언제 확 높아질 수도 있어요. CPA 시험처럼. 그래서 보통 어떤 수험생들이 있냐면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얘는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고 얘는 어플라이드 매크로 이코노믹스다 보니까 미시가 응용된 게 하나 국제무역, 이게 응용된 게 국제금융보다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통으로 버리고 가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감정. 그냥 나 국제경제학은 버릴 거야. 이 4문제 버리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 다, 여기 우리 시험은 특히 한 12개 출제 포인트 공부하면, 그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12개 공부해서 4문제 나오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엄청 작아, 사실은. 요것만 준비하면 돼, 요것만.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확률을 더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4문제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면 12개만.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우리 유튜브에 보면 공개 강의를 올려뒀어요. 강의가 9개밖에 안 돼. 짧은 강의 9개. 한 9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면 국제경제학은 다 정리할 수 있게 올려뒀는데 요게 예전에 우리 그 다른 제 감정평가사 제 CPM 뭐 국제경제학 똑같으니까 제 책으로 강의한 내용이어서 뭐 내용은 똑같겠지만 올해는 좀 업데이트를 해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CPA 시험에서 강의한 내용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거야. 조만간 강의 뭐 하고 있는데 국제경제학 부분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왜냐면 유튜브에 올려둔 이유는 여러분 편할 때 많이 들으란 얘기야. 자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나중에 우리 그 아마 커리큘럼에는 미시 거시까지만 나갈 거고 동영상 듣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뒤에 제가 찍어서 붙여드릴 테니까. 근데 여기 실강 듣는 분들은 국제경제 파트는 제가 강의를 따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강의예요.
내용은 똑같아. 국제경제학은 다. 그런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듣는 중간에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미리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국제경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미시경제학 개관을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